핫하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라는 거거든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상현실과 그다음에 실제 현실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근간에는 데이터와 AI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가상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메타버스 시대에 데이터와 AI가 펼쳐가는 스마트 항만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2011년 3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요. 타임지 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글이 하나 실렸는데요. Your data for sale. 여러분의 데이터가 팔리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개인들의 데이터를 수집해와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그 개인에게 대가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실까요? 작게 표현된 개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뒤에는 공룡같이 생긴 이런 디지털 기업들이 포대자루에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AI가 점점 똑똑해지면은 AI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를 감독하는 AI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AI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다가 만약에 AI가 우리 인간의 윤리를 해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이걸 미리 사전에 잡아내야 된다. AI 감사 역할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AI를 감독하는 AI까지 등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기업들, 많은 국가가 데이터에 목을 메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4차 산업혁명에 CPS 사이클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이버 물리 시스템 정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3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는 이 물리적 세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정보를 사이버 세상에 끌어올리는 그 과정에서의 혁명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었고요. 이러한 데이터가 점차 축적돼서 지금 현재 2021년 현재는 사이버 세상의 데이터와 물리적 세상의 데이터가 거의 일치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바로 이것이 CPS 사이클의 완성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예를 들어볼까요? 자율주행차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고양이가 튀어나왔고요. 오른쪽에는 어린아이가 튀어나왔어요. 자율주행차는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라는 센서로 고양이와 어린아이를 인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식되는 순간 물리적 세상의 정보가 사이버 세상에 올라가는 것이죠. 디지털화가 되는 겁니다. 이 디지털화된 정보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에 쌓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까지 1단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을 4단계로 보면은 현재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 약 3단계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단계만 더 올린다면 우리 눈앞에 길거리에 자율주행차들이 돌아다니는 것이고요. 그럼 무인 자율주행 선박은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기초 걸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솔루션 업체들이 빠르게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인 자율주행 선박의 연료는 뭐가 될까요? 지금과 같이 화력, 석유가 될까요? 아닙니다. 전기로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적인 선박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다양한 선박의 데이터들이 연동되면은 바로 스마트 항만의 구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실을 때도 그렇고요. 운항할 때도 그렇고요. 선박을 이용하는 항해사 혹은 항만에 있는 여러 컨트롤 타워까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항만의 구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 재난에 대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선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든 것이 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가 된다면 이런 재난도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인 자율 선박 하면은 굉장히 큰 하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무인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오류, 애로사항이 있는데 자동차인 경우에는 워낙 많은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델리킷한 방법이 필요하겠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많은 선박들이 서로 그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AI 그 무인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행이 더 빨리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결국은 자율주행한다는 말은 지나가면서 물체를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영상 기술, 이미지 인식 기술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 기술이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서버에 정보를 줬는데 서버가 천천히 반응을 해주고 그리고 서버가 막 통신이 끊기고 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G라는 현재 그 차세대 통신과 그 다음에 보통 자율학습하면은 보통 그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우리 뭐 알파고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알파고에서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있었는데 하나는 딥러닝 기술과 그다음에 스스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강화학습 기술이 있었는데 이 자율 선박에 대해서는 강화학습 기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쉬운 비난은 아닙니다. 모든 IT가 총 집결해야지만 성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만에서 그 물류를 이송하기 위한 이제 크레인들이 현재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잘 해둬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물류 자체가 어떤 흐름을 통해서 가야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송의 최적화 이론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이 뒤바뀌지 않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동선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만 이쪽 그 항만으로 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육지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물류의 어떤 배송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의 과정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맥킨지에서 정의했던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맥킨지에서는 이 스마트의 단계를 4단계 정도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가 가장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이 지능화 그리고 스마트화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간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첫 번째 단계의 자동화는 물리적 영역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자동화로 정의되고 있고 지능화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화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초연결되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물리적 공간과 가상적 공간의 연결이라든지 이 단계가 스마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인 것이지 스마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올해 초에 월드뱅크에서 전 세계 주요 항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성 수준을 평가를 했습니다. 상위 10위 안에 드는 항만 중에서 완전 자동화를 갖춘 항만 단 하나의 항만밖에 없었고 그리고 반자동화 수준에 있는 항만들도 2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자동화 터미널이라는 것이 항만 전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자동화 터미널은 항만 전체에서 일부 터미널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좀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이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친환경 효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 잘 아시겠지만 항만에서 친환경은 선박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수단이지만 이 자동화나 디지털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 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인력 절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